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 토론회 보고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토론회 전문 변호사, 미녀 변호사, 배승희 변호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토론회 전문 변호사. 토론회 평가 전문 변호사가 됐습니다. 네, 대한민국 이게 변호사들은요, 전문을 막 갖다 붙이면 안 되거든요. 달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 평가의 달인. 토론 평가의 달인 저 배승희 변호사 연결했는데요. 어저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생방으로 지켜봤는데요. 네. 참 재밌는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예, 어떤 게? 각 후보들 간에 이제는 그 토론이 좀 몇 차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좀 정책을 이야기하려던 분들이 좀 많아지면서 좀 네. 내용도 풍성해졌는데 그 하태경 후보는 네. 정책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네. 자기가 어떻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좀 뜨는 방법 뭐 이런 것만 좀 연구를 하고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하태경 후보가 지난번에는 홍준표 후보를 그 공격하면서 조국 수홍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는 이 홍준표 후보를 향해가지고 카지노홍 해가지고 카지노홍입니다. 네. 이렇게 또 별명을 붙였더라고요. 예. 왜 카지노홍을 왜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홍준표 후보가 네.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 이 카지노를 만들겠다 뭐 이런 공약을 했나 봐요. 예, 자세한 맞아요. 공약은 뭐 예,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도 제주도 카지노 만드는 데다고 예. 공약했어요. 예. 근데 본인은 그런 건 아니고 뭐 이익 공유제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뭐 뒤로 하더라도요. 예. 대구, 김해, 진해, 여수, 새만금 이런 곳에 가서 이 카지노 이야기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카지노 홍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게 아주 2030한테는 또 화제가 돼가지고 이 하태경 후보가 사실은 공격했던 내용이 좀 틀려서 네. 그 별명만 기억에 남는 좀 그런 재밌는 장면이 좀 있었고요. 네. 사실 어제 그 토론에서 그 백미는 네. 이 유승민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이 공방이 아니었나. 네. 그 얼마 전 2차전에서 유승민 후보가 네. 윤석열 후보를 향해가지고 왜 내 그 공약을 베꼈느냐. 그랬었죠. 그러면서 이 공약을 안 베꼈다는 증거를 대라 이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와 관련해서 윤캠프 측에서 그 네. 관련 자료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를 두고 유승민 후보가 또 몰아붙인 거예요. 네. 그러면서 왜 동문서답을 하느냐? 네. 그 만들어지는 과정을 얘기하라고 했지 누가 사람 이름만 이야기하라고 했느냐? 네. 라면서 또 공격을 하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이 윤석열 후보도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감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특히 그 유승민 후보한테는 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니 저희가 그렇게 다 했는데 그 사람들과 인터뷰를 해가지고 만들었다고 네. 그 명단까지 다 공개를 했는데 더 이상 뭘 원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어떻게 5점이 나왔는지 왜 나랑 똑같이 5점을 배점했는지 청약 때 5점 배점이 그거를 왜 안 밝히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제 이 윤석열 후보가 그 예전에 국감에서 이 박범계와 싸웠던 그런 모습을 딱 보여주더군요.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뭐 인터뷰라도 조작했다는 거냐 하면서 더 이상 뭐 어떻게 보여주라는 거냐 그리고 그런 거 갖고 치졸하게 이러지 마라 이렇게 딱 일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유승민 후보도 그때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 검찰총장 하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저는 좀 그 기세에 약간 눌리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유승민이 살짝 쫄았군요. 쫄았어요. 그래가지고요. 다음에 이 주도권 토론이 윤석열 후보한테 왔는데 저는 윤석열 후보가 준비를 했다고 느껴지는 게 그 첫 질문자로 누구를 택했냐면 유승민을 지적했어요. 유승민을 딱 지목을 하면서 유승민 후보가 내놓은 이 자영업자에 대한 공약을 가지고 상당히 날카롭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공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인 질문을 했다면 윤석열 후보는 이 정책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막 집중적으로 그 공격을 한 거죠. 그런데 이때 유승민 후보가 제대로 대답을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자영업자분들이 제일 그 부담스러워하는 세금이 부가가치세거든요. 그렇죠. 근데 유승민 후보의 공약 중에 이 복지 부담을 늘리려면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니까 이 세금을 많이 걷으려면 부가가치세를 올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전 국민한테 고통을 분담시키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래서 그 질문을 합니다. 아니 이렇게 되면 부가가치세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데 이거 올리겠다고 하는 게 이게 앞뒤가 맞는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여기서 이제 유 후보가 대답을 못하고 두리뭉실 넘어가 버려요.
아, 지가 경제 뭐 전문가라며. 그러니까요. 예. 경제 전문가가 내놓은 공약 지난번에는 어떻습니까? 최저임금 10,000원 올려가지고 그것도 자기가 그 폐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뭐 30년 전에 그 교수 생활 하던 걸 가지고 아직도 그 경제 전문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좀 우습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게, 예. 이런 공약을 보더라도 이게 무슨 경제 전문가입니까?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더 얘기한 게요. 네. 이 자영업자분들한테도 육아휴직을 3+3, 그래서 6년 동안 그 휴직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윤 후보가 아니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분들이 지원을 고용하면 그 6년간 다른 사람을 또 고용을 해야 되는데 육아휴직을 주면 그렇죠. 그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느냐? 네.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이 안 그랬더니 되죠. 유승민 후보 좀 쫄았어요. 예. 아니 다른 나라는 하는데 우리나라 왜 못합니까? 예.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예. 다른 나라하고 상황이 다르죠. 다르잖아요. 예. 그리고 예. 그 무슨 부모보험이라고 해가지고 들고 나왔는데 예. 이 자영업자분들은 고용보험도 잘 가입을 안 하는 게요. 네. 자기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 어려운 상황에 또 자기 부담을 하는 부모보험까지 가입을 어떻게 시킵니까? 자기 직원 하나 고용하는데 부모보험까지 가입하라 이걸 어떻게 시키냐고요. 자영업자가 죽이자는 거죠, 뭐. 예. 그러니까요. 경제통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걸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뭐 유승민 후보는 당연히 대답 못했죠. 네. 대답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많이 보도가 돼야 되는데 네. 이런 건 보도가 안 되고 그냥 그 뭐 청약 가점 공방만 계속 보도가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윤석열 후보는 좀 정책적으로 국민들한테 좀 필요한 걸 질문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홍준표 후보와의 질의 과정에서 참 재밌는 장면이 많이 나왔어요. 네. 일단 그 홍준표 후보가 예. 이 윤석열 후보를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여기서 못 잡으면 끝장이다. 예, 그래서 그 작전 계획 501호인가요? 그걸 들고 그래서 나왔는데 나왔어요. 예. 그게 또 일부에서는 그 군사 기밀 아니냐 이래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시는 많은 분들이 홍준표 후보가 참 굉장히 똑똑하다 이런 생각보다는 저런 걸 뭘 질문하냐 이렇게 좀 많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 예, 그렇게 좀 지나갔고요. 네. 또 대장동 사건도 질의를 했어요. 네. 이 홍 후보가 대장동 사건 이거 박영수 특검의 그 핵심 사실상 꼬붕 이도 아니었냐 그러면은 너도 보고 받았을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 질문의 취지는 표현은 네. 그렇습니다만. 근데 이 사실관계가 좀 다르죠. 네. 그 김수남 총장 이후에는 문무일 총장이었고 네. 그리고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인데 윤석열 총장 당시에는 추미애가 손발을 다 자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범정본도 사실은 범죄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는 그런 기간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 과거에 이제 홍준표 후보가 검사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니까 그 부분은 또 상당히 방어를 하더군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홍준표 후보가 이 어제 토론회 날 나온 여론조사가 있는데 그 여론조사 내용 중에 하나가 민주당에서 가장 약체 후보로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1위가 바로 윤석열 후보였습니다. 이걸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 민주당이 당신은 이렇게 약체 후보로 생각한다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 또 윤석열 후보가 아주 뭐랄까 여유가 있어졌어요. 예. 그래서 그거 저 논평 안 합니다. 그거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갖다 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상당히 그 질문한 사람이 머쓱해져 버린 거 아닙니까? 예. 아니 그리고 민주당에서 제일 약체 후보라고 본다는 건 그만큼 두렵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 반증이라는 거죠. 역선택이죠. 예. 바로 아시네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바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그렇게 제가 약체 후보면은 내가 무섭지 않으면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수사하고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겠느냐. 그럼 마음대로 갖다 쓰십시오. 홍보하십시오.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더 이상 질문 못하게 된 거죠. 그러네요. 예. 예, 그런 좀 장면이 있었고요. 예. 또 이 많은 분들이 그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이 황교안 후보 한 얘기를 이 하태경 후보가 자꾸 가짜뉴스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시는데요. 저는 그 하태경 후보가 지금 그 황교안 후보보다도 지지율이 안 나오고 있다는 점을 좀 떨어졌어요. 하태경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예. 예. 무조건 4강 아웃입니다. 거기는. 저는 그 의혹 제기 자체를 막는 거
그 부분을 그거를 가지고 하태경 후보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상대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의견에 대해서 자기가 필요하지 않으면 안 들으면 되는 것이지 네. 남의 생각까지 강요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 들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뭐 대법원에서도 아직까지 판결이 안 났는데 그럼요. 그거를 네.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걸 주장하시게 내버려 두고 또 그런 거를 나중에 이 개표 과정에서 정말 부정이 있었다면 그거는 고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네, 그래서 그 서로 존중하는 상황에서 토론을 해야지 뭐 누구 한쪽을 이렇게 방송 말미에 비난하는 거는 좀 보기는 안 좋았다. 네.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본인 지지율이 올라가느냐 또 뭐 그런 것도 아닌데 좀 포용을 가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그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서의 네. 그런 감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하태경 후보가 황교안 후보가 가짜 뉴스 남발한다고 하는데 하태경 후보가 지금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가짜 뉴스 남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판결이 아직 안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마치 판결이 결정이 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게 가짜 뉴스입니다. 아직 판결 안 나왔어요. 네. 그리고 그거를 의혹을 제기한다는데 그걸 왜 막습니까? 그러게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네, 의혹 제기도 못 합니까? 네. 자, 그러면 종합적으로 결론은 어저께 토론회에서 그러면 승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일 잘한 사람은? 네. 또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요. 빠뜨린 거, 네. 최재형 후보가 예. 그 유승민 후보를 향해가지고 예.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 본인의 길, 그래서 뭐 중도 확장성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만든 게 뭐 바른정당도 있었고 뭐 새로운 보수당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정당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거 다 실패하고 여기 들어오지 않았느냐. 제대로 질문을. 중도 확장도 못한 사람인데 예. 여기 들어와서 자꾸 중도 하는데 예. 그게 확장이 되는 거냐 도대체 언제 확장이 되는 거냐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네. 그때 좀 또 유승민 후보도 머쓱해졌겠죠. 예.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결론들이 몇 번 하면서 이제 다 가려지는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요. 예, 저는 근데 이 4강과 관련해 4강에 진출할 후보는 좀 이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그래서 3, 4위 전이 좀 치열하게 바뀌지 않을까. 누구나 예상하는 그 후보가 아니라 좀 새로운 인물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예측을 해보고요. 또 내일인가 또 토론이 있대요. 네. 왜 자꾸 전화를 해야 되죠? 아니 이거 토론 전문가시니까 이거 알겠습니다. TV처럼 내일 그럼 또 명쾌한 또 해설을 부탁드립니다.